안녕하세요. 행복한 H병원 행복한 의사 김정훈입니다. 지금부터는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DL이 130대인데 의사마다 어떤 분은 약 먹으라 하고 어떤 분은 아직 괜찮다고 해요. 뭐가 맞나요? LDL 130 정도라면 아직은 경계 수치입니다. 이때는 다른 위험 인자가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흡연,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의 가족력, 이런 것들이 몇 개나 겹치는가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약물 치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이 130에서 160 사이인데 위험 인자가 2개 이상이 된다면 처음부터 약물을 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험 인자가 하나도 없다면 130에서 160은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동이나 식단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충분히 하실 수만 있다면 이런 분들은 충분히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관리를 해보시고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60 이상 높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약만 먹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160이 아니라 200, 250 이렇게 되더라도 스타틴이라는 약만 먹으면 적어도 한 30%에서 많게는 한 50%까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콜레스테롤 숫자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 몸 상태가 좋아지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좋지 않은 음식들, 생활 습관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만 계속 먹다가는 약의 용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약에 의한 부작용도 늘어나고 몸대로 망가지는, 결국 좋아지는 것은 오로지 혈액 검사 숫자 하나밖에는 없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면서 꼭 필요한 경우는 약을 함께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고 위험 인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약을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위험 인자를 잘 파악하고 환자의 의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타틴 복용 중 근육통이 심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타틴 부작용 중 하나가 근육통인데요. 근육이 뻐근하고 무겁다라는 느낌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혈중 CK 수치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CK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면 이것이 근육이 파괴가 되면서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혈액 검사로 CK 수치를 확인하고 수치의 정도에 따라서 약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또는 약의 종류를 다른 계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스타틴 드시고 통증이 심하다면 반드시 의사분과 상의를 하셔서 약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다는 말도 있던데요? 간혹 저탄고지 식단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는 분이 있지만은 LDL이 올라가는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HDL이 오르고 LDL도 같이 오르면 그나마 다행인데 HDL은 오르지 않고 LDL만 올라간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 예를 들면 들기름이나 등푸른 생선, 올리브유 이런 식단은 괜찮지만, 그리고 그 포화지방도 좋은 포화지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삼겹살인데 이런 돼지들을 대부분 밀실 사육을 하거든요. 미국에서 들어온 GMO 사료 같은 이런 것들을 먹고 좁은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자란 그런 고기를 많이 먹는다, 이런 것들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지방을 좀 챙겨 드시는 것은 좋지만 무작정 고지방식이라고 해서 그런 좋지 않은 지방도 함께 많이 드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운동할 시간 진짜 없어요. 직장인인데 퇴근하면 밤 10시인데 어쩌죠? 시간이 없다고 운동을 전혀 못하겠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회사에서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빠르게 좀 속보로 걷어본다든지 또 주말에 뭐 1시간 또는 가벼운 헬스라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내가 생활 속에 활동을 늘리는 것, 그 자체가 대사율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일상생활 중에서라도 조금씩 활동을 늘려가는 그런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완벽한 피트니스 루틴을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일상생활 중에 내가 활동을 긍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하나씩 찾아본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러닝머신에서도 해도 되나요? 러닝머신 위에서 맨발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맨발 걷기는 흙길이나 잔디밭, 모래사장, 바닷가 뭐 이런 곳에서 하셔야지 실내에서 맨발 걷기는 접지 효과를 전혀 못 누리고 그리고 발가락 사이사이에 근육을 활성화하는 그런 효과도 약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맨발 걷기는 그렇게 맨발 걷기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지혈증은 심혈관계 문제뿐 아니라 만성염증을 통해서 암이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영향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젊은 층에서도 최근 증가 추세라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권장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 스타틴과 같은 약물 치료는 부작용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이라면 약 없이 억지로 버티기보다는 의사와 상의해서 자신에게 잘 맞는 약을 드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무조건 약만 믿고 생활 습관을 전혀 교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하겠죠. 반드시 약 이전에 내가 생활 습관, 특별히 식단과 운동, 스트레스 이 세 가지는 내가 잡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5 내지 10% 체중 감량만 하더라도 LDL이 확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암 환자나 면역이 떨어진 분들이라면 병원에 내과나 또는 통합암면역센터 그리고 영양상담팀과 협력해서 맞춤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직접적인 LDL 저하 특효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걷기 운동과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결국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해가 없고 돈이 들지 않는 이런 안전한 운동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고지혈증이 생각보다 심각한 질병인데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주변 지인들에게도 혈액검사, LDL 체크 중요성을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